이제 여러 가지 문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음함수 및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서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덧셈 정리가 외워져 있다. 기본 함수의 도함수가 유도될 수 있어야 된다. 유도? 어쨌든 유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는 알고 있다. EX승, LNX,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의 미분식을 쓸 수 있다. 분수 미분식, 합사함수 미분식, 역함수 미분식이 오류 없이 써질 수 있다. 되시나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차례의 반복된 쓰기 및 중얼거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곧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배우게 될 음함수랑 매개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이라는 것은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완전히 딴 나라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졸린 사람들은 체조해 주시고, 그래도 졸리면 물 마시고, 또 졸리면 머리털을 뽑아주시면서라도 집중력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한 번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매우 쉽습니다. 다 표현하는 방식의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중 어쨌든 첫 번째로 음함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중에 함수가 있다는 말인데, 원어 그대로를 써보면 음함수 표현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함수 표현 대신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함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한자 음의 반대는 양이죠, 양.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들은 양함수 표현도 있고 음함수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상 양지에 드러나 있는 이런 뜻이니까 함수의 모습이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대로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음지를 뜻하는 거니까 뭔가 흐릿하게 숨겨져 있단 말이지, 함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봅니다. y 콜 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는 진짜로 x로부터 y가 탄생하는데 탄생되는 방법이 x값 각각에 1을 더하여 얻습니다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좌변에 있는 녀석들을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몽땅 더 좌변으로 옮기거나 좌변에 있는 녀석을 우변으로 옮기면 x 빼기 y 더하기 1 이퀄 0꼴의 식을 쓸 수 있고, 여러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정되죠? 방정식인데 실제로 그걸 그려보면은 얘든 한결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사실은 1차 함수인 거지. 그리고 얘는 진짜로 모습 자체가 x라는 변수로부터 y가 탄생되는 과정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얘를 fx라고 쓸 수 있고, 그럼 y 콜 fx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함수가 드러나 있다 해서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고, 반면에 얘인 경우는 x랑 y가 물론 이항시켜서 여러분 지금은 다 익숙하게 그게 그거지 하겠지만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부를 때도 1차 함수라고 안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풀었는데 원래 방정식이라는 것은 함수는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더듬어 해석해 보면 이게 곧 얘랑 똑같다 이 말이지. 선생님, 뭐 그거나인데 잠시 뒤에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엔 말이죠. y 콜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분수함수를 여러분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양변에 x를 그냥 곱해서 x 곱하기 y는 1이다는 이런 식을 썼답니다. 그리고는 1마저도 저변으로 양식해서 이퀄 제로식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물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얘는 x로부터 y가 딱 탄생되는 과정이 선명해 보이는데 여기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애매하구리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어쨌든 x로부터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결정되는 구조니까 함수다 말이지. 근데 이렇게 식이 쓰였다 하더라도 x가 정해지면 y가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y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y는 x값이 정해지면 그를 따라 결정될 테니까 y가 x에 관한 함수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쉬운데 이제부터는 양함수 표현이 어색한 어떤 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1 이퀄 제로라는 식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걸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함수는 아니지, 그지? 그런데 이 중에 말이죠, 위쪽에 생겨먹은 반원 부분만을 뜯어봤습니다. 그럼 전 진짜로 함수야, 그지? 아래쪽에 있는 요 반원 부분을 또 뜯어봤거든. 그럼 이것도 함수야, 그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저식으로부터 위쪽 절반만을 취해내면은 y제곱이 넘겨서 1 빼기 x의 제곱이 될 테고 루트를 씌울 거니까 여러분 y는 루트 속에 1 빼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선명한 무리함수의 모습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래쪽 부분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속에 1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습으로는 함수가 아닌데 저 함수로부터 공역에 해당하는 y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순간 그 모습이 곧 이 함수랑 완전히 일치하면서 함수 모습을 띠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다시입니다. 이 자체로는 함수가 아니었는데 공역을 제한하는 순간 이건 함수가 되었다 이거.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함수이다 이 말이지. 해서 함수의 모습이 숨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물론 y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또한 함수예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거 맞춰도 x값이 결정되면 위쪽 노란색 함수의 입장에서 x가 결정되면 y가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되는데,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눈에는 x값 하나당 y값이 2개니까 함수가 아니잖아 하겠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역하고 공역을 적절히 컨트롤하면은 반드시 어떤 곡선도 일부분의 조각만을 딱 취했을 때는 이 모습이 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게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미분을 동원해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그 함수 어디서나 접선의 기울기 따위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1 이퀄 제로 이런 꼴로 쓰여진 식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3차식이니까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요 앞에다가 y가 x의 함수예요 라는 이런 말을 붙이게 되면은
이건 어떤 곡선이 될 건데 그 곡선에 대해서 어쨌든 A가 결정되면 Y가 따라 결정되는 어떤 구조를 가졌단 말이고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 안 그려봤는데 저 문제를 낸 사람께서 그려보셨다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Y가 X의 함수인데 이런 꼴의 조건식을 충족하도록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 X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Y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X가 0이면 Y는 1일 테고 X가 1이면 Y는 3제곱 근호 2일 테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0이 되는 그런 구조대로 함수 구조는 가졌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어쨌든 음함수가 무엇인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시입니다. 세상함수에는 양함수로도 음함수로도 예쁘게 다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얘는 얘와 동의어니까 쟤는 얘와 같고 얘도 얘와 동의어니까 제 식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대상이 되지를 않아. 그냥 치워버려. 네,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원의 방정식은 자르면 함수 두 조각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일 뿐이다. 정체불명의 식을 만나도 이런 언급이 있다는 말은 저 Y가 X로부터 탄생하는 어떤 값으로 함수 구조를 가졌다라고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얘를 매우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관건인데 얘가 분석돼서 방법이 터득되면 이런 부류의 식들인 경우는 여기서 터득된 방법을 가지고 미분법을 적용시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무리함수 두 조각이 결합되어 얻어진 게 이 식이고 이렇게 제한하면 그중 일부가 나타나면서 함수꼴을 띠게 된다. 그걸 일컬어 음함수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기면 음함수꼴의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겠다. 이게 지금 음함수 미분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함수와 함수의 결합된 곡선이었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곡선은 적당히 정의역과 공역을 컨트롤하면 다 함수의 조각으로 결합시켜낼 수 있다. 되죠? 그렇다면 진짜 미분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예비적인 지식이 필요해. 우리는 이미 다함수 미분법에서 최초의 미분을 논할 때 Y가 fx꼴로 표현될 때 쟤의 미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었는데 y'이라는 표현도 있고 f'x라는 표현도 있고 심지어는 dy, dx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표현은 극한 표현에 따르면 리미트 하시고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뜻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표현식하고 이 표현식하고 이 표현식하고 이 표현식이 모두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중에 이런 꼴의 표현은 더 이상 많이 등장하지 않을 터이니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모두 같다. 됐죠? dy, dx란 말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그걸 매우 심플하게 y'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근원적으로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왔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dy, dx에다가 x 대신 a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y'에 x 대신 a를 집어넣은 거랑 같고 그러니까 f 미분한 곳에 a를 집어넣은 거랑 같고 그러니까 리미트 하시고 x가 a를 향해 갈 적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를
나타내는 시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지 않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완료야. 이제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지를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함수 두 조각이 결합된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잠시 여하간 y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 함수는 진짜로 내가 알 수 있는 무리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기 쓰여있는 y라는 녀석은 fx라는 하나의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해가요? 아니, x가 정해질 때마다 y가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x가 0이면 y는 1이겠지? 인정이 되죠? 네, x가 5분의 3이면 y는 5분의 4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값들의 세계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y가 x에 관한 함수는 함수인데 숨어 있다 해서 음함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어식을 다시 쓰기를 x의 제곱에 더하기에 y 대신에 fx를 그대로 쓰고 제곱이 되었다 하고 빼기 1이 있다 하고 이퀄 제로라고 해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주어진 그 식은 진짜로 x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될 테고, 그 식으로부터는 양변을 미분해도 똑같이 성립하는 식이 될 테니까, 아, 요 놈을 dx, 즉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야말로 x에 관한 미분을 거칠 거니까 2x가 될 것이고, fx 제곱은 우리가 이미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차렸던 것처럼 이 내려와 fx가 되는 겉함수의 미분에다가 속함수의 미분인 f'x를 찾아 곱할 수 있고, 이런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될 테고 이퀄 제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fx랑 y랑 같은 거니까 이런 fx 대신에 y를 쓰기로 하고 f'x 대신에 dy, dx를 쓰기로 한다면, 아, 주어진 최초의 그 식으로부터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dy, dx는 무엇이냐? 이 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이 y로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하시고 y분의 x가 되겠습니다 라는 미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봤더니 좀 전에 우리가 그려본 원의 방정식 입장에서 위쪽에 놓인 이 반원만을 생각한다면, 원주위에 점 하나를 딱 찍었어요. 이 점을 그대로 x, y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점에서 접선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점을 연결하면은 이게 접선이니까 이게 수직이 될 테고, 이 빨간 선의 기울기는 x분의 y인데 이게 수직이니까, 아,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분의 x입니다라는 이 결과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인정되죠? 그렇다면 y라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전제를 깔아도 어쨌건 y는 fx, 즉 x에 관한 함수꼴로 쓸 수 있고, 그때는 요 아래쪽 반원을 의미할 것이고, 어쨌든 그 어딘가에 점을 찍고 x, y라고 한다면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마저도 이 기울기랑 역수의 부호 반대가 될 테니까, 아, 어디 어떤 점을 찍더라도 항상 그 식은 타당하다 이 말이지. 인정됐죠?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떤 음함수 관계를 가진 식 곡선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을 정리해 냈습니다. 과정의 핵심이, 아, y 대신 fx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식은 그냥 이렇게 생겨본 식일 뿐이고, 얘를 미분해서 처리하면 fx가 y고 f'x가 dy, dx이니까, 아, 이 식을 정리한 후에 정돈만 하면 끝이다 말이지. 괜찮아요? 해서
모든 음함수꼴의 미분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도전.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1 이퀄 제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부터 dy, dx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이런 y 자리에 fx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고, 양변을 미분해서 얘는 3 곱하기 x의 제곱이 될 텐데 이건 fx의 세제곱이니까 3 내려와 fx야 제곱이야 dy dx를 곱해 이퀄 제로다. 괜찮아요? 다시 3 곱하기 fx의 제곱 곱하기 f'의 x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써놓어도 네, 한 큐의 적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랬더니 너는 이항시키고 나눌 거니까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 이런 친구를 위해서 이제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좌표 평면을 논하고 접선을 논할 때마다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y축이니 항상 접선을 논하려면 x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로부터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y를 x에 관한 함수라고 가정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오직 하나 fx에 세제곱이 있는데 그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그냥 단순한 합수함수의 미분이니까 3의 fx의 제곱에 f'의 x다고 쓰면 그만이다 말이지. 이때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압축할 건데, 그렇다면 y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찌 될 것이냐, 이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를 y로 인정했으니까 얘가 y고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지? f'x니까 dy dx겠지. 그럼 얘를 형태의 측면에서, 형태의 관점에서 찾아봤더니 마치 말이죠, y 세제곱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3y의 제곱이 되는데, 이 말은 마치 y의 세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일치해, 그지? 다시 y의 세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 내려와 이게 하나 줄 테니까 3y 제곱, 즉 y의 세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해. 그리고 난 후 f'x는 그냥 y', 즉 dy dx가 되는데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말이죠, 이 모습이 얘랑 둘이 곱하기 된 모습하고 같더라. 응? 그래, 마치 분수 계산하듯이 d dx였는데 d dy에 dy dx가 찾아서 곱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지. 얘가 마치 약분된 것과 효과가 같더래. 그럼 다시 한번 해요. y가 x에 관한 함수인데 y에 관한 어떤 세제곱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y에 대해서 일단 미분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dy dx를 뒤에 찾아서 곱해. 그러면 항상 이 미분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y가 x의 어떤 함수래요. 그랬는데 y에 대하여 새로 만든 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립니다. 그러면 gy의 함수를, 이건 y권 함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 dx로 곱한다. 그러면 너는 그야말로 g'의 y가 될 것이고 dy dx를 찾아 곱하면 미분이 완성. 이단 말이지. 그렇다면 사인에 y가 있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절차 그대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dy dx를 찾아 곱하자. 그럼 사인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에 y분이야. 그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한 번만 더.
ln 속에 y 제곱에 더하기 2y에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dx, dy, dx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y 제곱에 2y에 더하기 3분의 미분해서 2y 더하기 2 곱하기 체계대로 분리시키면 그만이다.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이지. 그치? 다시 y가 x에 관한 어떤 음함수꼴인데 y에 관한 새로운 함수에 다시 미분을 시키면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제1단계를 거친 후에 dy, dx를 찾아서 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뒤에 얘가 덧붙는다라는 것만 주의하면은 바로바로 저 미분식을 쓸 수 있어요. 이젠 지울 거예요. 샥 지워요. 다시 y가 x에 관한 함수인데 y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트리플하면 y라고 해 곱해 dy, dx를 곱해주면 그만해. 같은 방식 sin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y에 대해서 미분해 dy, dx를 곱해. 아무리 복잡한 식이 돼도 y에 대해서 미분해 dy, dx를 곱해. 그러면 그냥 단순한 그 문자에 대한 미분을 거치면 끝이라는 거지. 이리 왔어요.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얘 뭐라고? 이건 더 쉽잖아. 그지? 3 곱하기 fx 제곱에 f'x는 어차피 x에 관한 식을 x에 미분했으니까 단순한 합수함수 미분으로 처리가 된다. 더 복잡해져도 그렇다. 지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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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그렇다면 이젠 이걸 지워. 한꺼번에 저 식으로부터 주어진 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x의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에 지나지 않고 y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 세제곱을 미분한 식에다가 dy, dx를 곱할 건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 곱하기 y의 제곱이 되고 dy, dx를 곱한다. 1은 사라질 테니까 제로이다. 이거 다 치워요. 치워. 이런 식이 주어졌어요. dx를 해버립니다. 2x 더하기 2y에 곱하기 dy, dx 이퀄 제로.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 이런 녀석이 나타나 이 미분을 해보래.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dy, dx를 탁 곱해내면 그야말로 단순한 절차상 미분은 다 완료된 것과 똑같다. 여기까지가 음함수 미분의 기본 흐름을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dy, dx를 쓰는 것마저도 뭔가 연필심이 아까워. 그럼 어차피 dy, dx라는 녀석하고 y'라는 녀석은 같은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해. 2x야.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럼 y에 대해서 그 식을 미분한 후에 원래는 dy, dx일 텐데 그게 어차피 y'이니까 곱하기 y' 같아. 여기서도 똑같이 하래. 너를 미분해. 3x의 제곱에 너를 미분하는데 y에 대해서 미분해. 그리고 나서 y'을 찾아 곱해. 그러면 항상 미분식이 다 완성된다. 이상으로 음함수 미분식을 모두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y가 x의 음함수이다. 이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나는 y에 관해 생긴 어떤 꼴의 식을 만나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은
y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그 뒤에 dy dx 사실은 y 프라임 이걸 찾아 곱하면 이 모든 미분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자, 해서 말이죠. 기본적인 계산 체계는 다 완성이 됐는데 뒤에 말이지 엑사이즈 18, 19, 20번에 가서 연습을 잠깐 해봐야 돼요. 왜? 저것만으로는 헷갈리도록 식을 구성해 놨습니다. 도전입니다. 18번에 가보면 x의 제곱에 더하기 xy에 더하기 y의 세제곱에 이퀄 7이라는 식을 주고는 이 곡선 위에 2,1에서의 접선의 기, 울, 기를 찾으랍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접선의 기울기는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d, y, dx의 지금 조건이 x좌표 2, y좌표 1인 지점이니까 x 이퀄 2, y 이퀄 1 이렇게 써서 얘를 구한 다음 얘를 대입시켜라는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dy dx가 y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 괄호 속에 2,1이라고 하면 이 표현마저도 미분해서 x 대신 2, y 대신 1 대입하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얘가 제일 간명한 식이니까 이 방향으로 가기로 하고 1이 돌아왔어. 단계는 단 2번만 벌어집니다.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x 대신 2, y 대신 1 대입해. 이 두 번의 절차를 거치면 정답에 이를 것이다. 그때 말이지. 앞에 있는 x의 제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2x가 될 거예요. 뒤에 있는 y 세제곱도 이젠 쉬워요. 3y 제곱 곱하기 y 프라임 하면 그만이에요. 우변은 어차피 제로가 될 거예요. 자, 주목. 여긴데 이건 저기 x란 놈도 있고 y란 놈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자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라는 첫 번째 절차하고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하는 두 개의 절차가 더해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도전해. 앞쪽을 미분하면 x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1이겠지. 거기 곱하기 뒤쪽 그대로 y가 있어요. 이번에는 앞쪽 그대로의 뒤쪽 미분일 텐데 앞쪽은 그냥 x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dy dx인데 그게 곧 y 프라임이 될 거라고. 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곱의 곱이 나타날 때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 더하기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의 정신을 따라서 차근차근 해야만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완벽하게 저 미분식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x 대신 2, y 대신 2를 차례차례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2 곱하기 y 프라임이 될 것이고 여기는 3 곱하기 y 프라임이 돼서 최종적으로 y 프라임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원래는 이 아래쪽에 2, 1이 2, 1이 2, 1이 숨어 있었다 이 말이지. 그치? 여기서 18번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18번이 되자마자 19, 20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이지 20번만 해보겠습니다. 아닌가? 20번 쉽잖아, 그치? 쏘리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써있는 것처럼 y가 x의 함수라고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함수 관계로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2의 x승 빼기 x 곱하기 2의 y승 더하기 이퀄 y로 생겨먹은 어떤 관계식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x가 0일 때 뭘 구하라고? dy dx를 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당장 x가 0일 때 했잖아. 여기다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일 테고, 이건 죽어버릴 테고, 이게 y일 거잖아. 아, 그래, x가 0일 때 y 값은 1이다 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1일 때인 거니까 dy dx를 찾아서 x 대신 0, y 대신 2를 대입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y 프라임에 x 대신 0, y 대신 1 대입하는 절차를 갖추면 정답이다. 됐죠? 그럼 저 절차하고 완전히 같겠지, 그치? 제1단계가 뭐라고?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제2단계가 뭐라고? x 대신 0, y 대신 2를 대입해주면 그만이다. 잽싸게 가볼까요? x에 관한 c입니다. 미분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2x입니다. 백입니다. 괄호 속으로 갔어. 여기는 고배 미분이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앞쪽 미분 1에다가 뒤쪽 그대로 2의 y 씁니다. 이제 앞쪽은 그대로 두고 뒤쪽을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해서 2의 y승에다가 반드시 y 프라임이 곱해져야 여기 잊으면 안 돼. 미분식이 완성이다. 그런데 우변에 y가 있었으니까 그마저도 y 프라임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식이 다 완성됐어, 그치? x 대신 0 대입하고 y 대신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처리하면은 여기선 다 죽어버릴 테니까 아, 너기 1이야. 빼기 1. 너는 2일 거야. 너가 y 프라임이야. 0,1이네. 이게 바로 구하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네, 20번은 특별히 선생님을 안 해도 동일한 절차를 따를 테니까 여러분이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미분하고 미분할 때 여기 처리 G 대입합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면 음함수 미분이 완성이 됐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숫자를 대입해요. 접선 기울기가 나와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겠죠. 네, 기울기가 나왔고 지나는 점이 나올 테니까 y에 관한 어떤 식을 다른 문자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뒤에 y 프라임을 곱해서 처리하면 음함수 미분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나요? 두 번째입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인데 요거를 주로 줄여서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이 말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매개변수가 뭔데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말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뜻을 새기는 과정이 1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가장 쉽게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겨먹은 두 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첫 번째 줄의 식을 가보면 x가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를 기준으로 x가 만들어질 건데 코사인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겨본 어떤 곡선 하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근데 y도 또 사인 세타니까 세타에 대해서 y를 생각할 수 있고 그 함수는 뭐 대략 이렇게 생겨본 곡선처럼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인정돼요? 그런데 저 식을 잘 뜯어본 친구는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러면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 그럼 이건 원이잖아. 아,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식을 이런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 x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y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이 문자가 정해지면 x도 정해지고 y도 정해져, 그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두 변수를 세타가 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 중에 x 값을 적당히 하나를 취해서
이 x축으로 내려오면 이곳에 세타 값이 정해져. 이 세타 값을 참고로 세타1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그 똑같은 세타1을 이곳에 다시 찍으면 이 세타1으로부터 y라는 놈이 탄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돼요, 여러분? 그때 이 x로부터 찔끔 변해 가면 또 다른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내려와 보면 세타도 찔끔 변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얘 변화를 델타 x라고 쓸 수 있고 이 변화는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고 그 똑같은 그림을 이곳에 와서 세타가 찔끔 변했대. 올라갑니다. 이리로 가면 이번엔 y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서 델타 y라는 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다시 한번 해. 요만큼의 간격이 델타 세타. 그림이 좀 어렵지, 그지? 다시. x도 세타의 함수, y도 세타의 함수로 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는 각각 미분가능 함수가 된다 치고 처음 그림으로부터 x를 찍어 세타를 찾아. x를 찍어 세타를 찾아.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y를 찾아. 그러면 x에 y가 대응되어지는 함수 구조를 또 갖나야지. 세타가 중매장해야 돼서 이렇게 생겨본 함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둘을 짬뽕 잡탕을 만들어내면 x랑 y라는 녀석은 이 원주상에 어떤 점을 찍고 x, y 이렇게 찍히나.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이 둘을 순서상으로 잡으면 xy 좌표평면상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구조가 되는데 이들을 세타라는 매개 변수, 중매장의 변수로 함수를 나타냈다 해서 이런 표현을 매개 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도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으냐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dy, dx를 어찌 찾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 이미 답을 알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y분의 x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는 게 일이니까 이 방법을 어찌 찾을 것이냐 이제부터 잘 쫓아야 돼. 다시 한번 정신. 음함수처럼 매개변수도 처음에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다 쳐. x가 있어, 세타가 있어. 세타에 따라 y가 생길까요? x가 변해, 세타가 변해, 세타가 변해, y도 변해. 를 어쨌건 잘 다듬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본질적 목표는 이 시기 다른 식으로 주어져도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딱 두 줄을 거쳐가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입니다. dy, dx는 리미트 하시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 나누기 델타 x라고 쓰여지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찾아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그리고 dy dx라는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델타 x하고 여기는 델타 y하고 얘네들의 분수를 찾은 후 극한을 취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당장 어떻게 막 잣대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이놈 델타 세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델타 세타를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의 핵심이 리미트 하시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하나의 분수인 거니까 분자 분모를 델타 세타로 나눠봐요. 그러면 각각에서 분수와 분수의 비율이 결정됐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와요. 델타 x가 줄어든단 말이 0으로 줄어든단 말이 이 점이 파란색 그 점으로 쭉 수렴하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 함수가 된다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필연적으로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지?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리 돌아와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세타가 0으로 간다고 이렇다면 이렇다고 해석만 해내면 얘도 델타 세타로 나누고 델타 세타로 나눈 것의 극한인 거니까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은 여기도 분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세타분의 델타 x인 거니까 그거야말로 dx에 d 세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아, 그지? 그럼 넌 뭔데? 같은 조건의 같은 식인 거니까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너희들의 비율이 내가 찾는 정답일 것이다. 그럼 그의 기하적 의미는 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세타에 대해서 x의 함수가 있는데 델타 세타분의 델타 x를 찾는 말은 이 점에서 요 접선을 찾아 여러분의 기울기를 찾으면 이게 바로 dx, d세타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여기서도 이 점이 이리로 계속 수렴될 테니까 요 파란색 점 위치에서의 접선을 찾으면 여러분의 기울기가 곧 dy, d세타. 좀 전에 이 기울기는 뭐하고? dx, d세타. 그럼 너하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분수 처리를 해주면 요 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도 미분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얻어낸 최종 결과에 따르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하면 마치 분수식처럼 분모를 d세타로 나누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해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y요? 너는 x를 미분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y를 미분해 사인을 미분해서 x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y를 미분해 사인 미분 코사인 세타. 그렇다면 마이너스 하시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역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 무슨 말이냐? 원이 하나가 있는데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하면은 그 회전된 값에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x, y로 찍힐 것이다 말이지. 우린 이미 알아요.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 세타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지금 저 모습이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식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점에서 접선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의 기울기를 찾으니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또 수직이기 때문에 너 기울기하고 너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일 건데 역수 부호가 반대인데 여러분의 기울기는 이게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겠지. 그럼 너의 기울기는 뭐하지? 마이너스 하시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드디어 그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단 말이지. 해서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함수의 미분식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개념 정리 단계에서 얻어낸 그림이니까 정돈해 두시고 최종 결론만을 추려보면 x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얘가 g세타라 하고 얘가 h세타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dy, dx를 찾으면 마치 분수가 쪼개지듯이 dy, d세타, 분자, 분모는 dx, d세타, 결론 y를 세타에서 미분해 h의 미분이야 미분해 G'이야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계산 결과에 이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과정이 복잡했었는데 결과만을 생각하면 또한 매우 심플한 계산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유도하는 과정은 지랄인데 알고 봤더니 계산 체계로는 쉽다. 자, 또 21, 22, 23번에 가서 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라는 녀석이 t제곱 더하기 1입니다. y라는 녀석은 3분의 2에 t의 세제곱 더하기 10t 빼기 1입니다. 질문은 t가 1일 때 dy dt, dy dx, dy dx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y dt랑 dx dt랑 이 분수식을 만든 후에 이 식에다가 t 대신 2를 대입하자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얘를 미분한 게 분자입니다. 그럼 t제곱에 더하기 10인가요? 얘를 미분한 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2t입니까? 네, t 대신 1 대입하면 그냥 정답입니다. 21번 끝. 22번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x란 녀석이 t세제곱 빼기 t제곱, y는 뭐라고? y는 t제곱에 빼기 at 더하기 빼기 2a의 세제곱으로 생겨먹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t 이퀄 2에 해당하는 점에서 접선의 결기가, 그러니까 dy dx에 t 이퀄 2일 때 이놈의 계산 결과가 a제곱에 빼기 a가 되었답니다. a를 찾아서 모든 a 값의 합을 찾으렵니다. 얘를 구하자 이 말이죠. 너는 분자에서 y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요. 2t에 빼기 a가 됩니다. 분모에서는 x란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처리를 해요. 그랬더니 3t 제곱에 마이너스 2t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t 대신 2를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분모는 뭐지? 4, 3, 12 빼기 4니까 8이 될 테고, 분자는 4 빼기 a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a의 제곱에 빼기 a가 됐답니다. 양변에 8을 곱하고 우변을 다 넘기면 8 곱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7 곱하기 a에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됩니다. 네, 만족하는 a가 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될 거니까 그들의 합을 찾으면 8분의 7 이렇게 정돈해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함수가 온다 하더라도 미분은 분자에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분모에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조건에 만족되는 그 값을 대입하면 항상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해서 유도 과정은 복잡했으나 음함수일 때 y에 대해서 미분, y 프라임을 곱하면 미분식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매개 변수가 되면 분자에서 y를 미분해, 분모에서 x를 미분해,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 이상으로 다함수 미분을 넘어서 초월함수 미분에 도달하는 결과, 우리가 이제부터 풀 모든 문제에 계산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이 막 진행된 게 아니고 많은 내용이 진행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집중해서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축적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분의 활용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분이 곧 끝이 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